네, 안녕하세요. 순인의 허김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4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뉴스 팔로우 하다가 많이 버벅거렸는데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염소를 키우시거나 염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능력은 안 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뭐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막 할 경우에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할 경우에 답변을 한다고 뭐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답변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 개인 뭐 성향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염소 농장만 하다 보니까 이 팔로라고 생각을 하나, 염소를 파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분야로 진출을 대부분 합니다. 첫째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염소 관련 식당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염소 고기를 파는 것, 세 번째가 이제 염소 엑기스인데, 근데 염소 고기하고 염소 엑기스를 팔고 싶어 하고 식당은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염소 엑기스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또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염소 고기만 팔려고 할 경우에는 식육 판매, 그러니까 정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육점 판매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 또 엑기스를 한번 또 만들어가 또 팔고 싶어 하니까 사람이 또 그 부분에 또 허가 내지는 등록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건강원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걸 두 가지 이제 인허가를 받는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름. 물론 이제 건강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흑염소 엑기스도 하고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엑기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건강원 허가를 하면 맞는데, 염소를 키우시는 분이 다른 엑기스를 만들어가 판다는 것은 사실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흑염소 엑기스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엑기스도 만들어서 팔 것이냐 해가 물어보면은, 뭐 이왕이면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러면은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건강원이 워낙에 오래된 업종이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 농장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염소 고기를 팔거나 염소 엑기스를 팔려고 하면은, 저는 허가 받는 조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14년도부터가 어떤 업종이 나왔냐면은, 정육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기를 가공을 해 가지고 팔 수 있게끔 그걸 한 가지 업종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식육 적석 판매 가공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뭐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업종으로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은 이 업종 하나로 가지고 고기도 팔 수 있고, 염소고기뿐만이 아니고 물론 다른 소고기, 돼지고기도 팔 수 있지만, 염소고기도 팔고 그 다음에 엑기스도 가공해 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다. 좀 이건 세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고기만 파는 것은 이게 이제 농축산물이 돼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밸류 에디드 텍스라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는 안 붙습니다. 근데 가공을 해서 팔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발생시켰다라고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내느냐 따라 다른데, 그거는 뭐 별도로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그거는 한번 답변을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고, 뭐 부가세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염소를 키우시는 분이 염소 고기를 팔거나 염소 엑기스를 팔고자 하면은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시기를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알면서도 이게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은 이제 축산과에서 다룹니다. 주로 보면 시군에서. 좀 까다롭게 합니다. 건강원은 이제 위생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뭐 정확하지 하다고 뭐 판단은 못하지만 조금은 위생과에서 다루는 게 좀 약합니다. 식육 쪽, 고기 쪽은 아주 까다롭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는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염소를 키우시는 분은 꼭 이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그 관련된 기사, 최근에 나온 식육적 판매 가공업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한번 보면 화면을 조금 키우고, 자,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식육 적석 판매 가공업이 업종 신설이 5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가 5월 17일자 기사입니다. 5년 새 1만 3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새 유통 채널로 정착을 한다라고 기사 제목이, 타이틀이 달려 있고요. 뭐 대중화는 아직 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식육 적석 판매 가공업은 식육 판매점에서도, 식육 판매업은 이제 정육점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곳입니다. 식육 판매업에서도 햄, 소시지, 떡갈비, 돈가스 등 가공 제품을 직접 가공, 판매할 수 있게 2013년 10월 신설된 업종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면은 식육적 판매 가공업체 매장 현황을 보면 2019년 3월까지 있는데 48,334개가 식육 판매업, 정육점이고요. 기존의 어떤 거고, 식육적 판매 가공업은 식육하고 육가공품 판매인데 13,251개입니다. 이제 전년 대비 뭐 늘어났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허가를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식육 판매업하고 적석 제조 판매 가공업을 각각 따로 신고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석 제조 판매 가공업은 이제 또 기준이 까다로워갖고 이 두 개가 이제 혼선이 오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식육 적석 판매 가공업이라는 업종이 하나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줬는데, 뭐 현재 13,251개소에 해당이 되고, 새로운 축산물 유통 채널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뒷다리 등 비스노 부위 판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쉽게 얘기하면 잘 안 팔리는 걸 가공을 해가지고 하니까 좀 잘 팔린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현실은 뭐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제 대다수 매장은 소불고기, 돈가스, 돼지불고기, 떡갈비, 곰탕 등을 단순 가공할 뿐, 햄,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결국에는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공식품을 통해 가지고 뭐 발전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염소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키운 염소를 유통업자인데다 맡기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네 싸네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직접 소비자인데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통을 직접 하는 경우, 뭐 좋게 말하면 뭐 6차 산업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키운 염소를 내가 직접 소비자인데 판매하는데, 뭐 염소를 뭐 생채를 주면은 소비자분이 뭐 요리를 못하니까 그걸 도축을 해가지고 고기로 팔거나 그걸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엑기스로 파는 그런 행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흑염소 농장이나 염소 농장에서 뭐 도축을 해가지고 고기를 직접 파는데 식당에다 납품도 하는데 그 부분이 허가가 없을 경우에 나중에 아주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둬야 되고, 엑기스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엑기스를 파는 거, 만들어 파는 것을 건강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원에서는 식품 적석 가공입니다. 식품 적석 제조 가공인데, 이제 앞으로 식육, 그러니까 고기를 다루는 업종은 갈수록 아마 까다롭고 관리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건강원에서 식육을 다루는 부분을 과연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부분은 식육이 아닌, 고기가 아닌 부분은 크게 뭐 문제를 안 삼지만은 이원화되어서 관리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 강화하려고 하면 한쪽으로 몰아갈 것이고 더 까다롭게 할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축산과야, 쉽게 얘기하면 축산위생관리법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가지, 단순 위생관리, 그러니까 뭐 위생과에서 다루는 품목으로 놔두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까다롭게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키우시는 분이 하시려고 이 업종을 준비를 하시는 분은 건강한 측면에서 허가가 아니고 적석식품 제조가공 이쪽으로 식육 적석 판매 가공업 쪽으로 와가지고 제도적인 틀 안에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계속 해 나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처음에 쉽게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까다로워지면은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이제 갈수록 현명해지고 모든 정보를 뭐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차별화는 건강원하고 우리가 염소 농장에서 직접 염소를 엑기스를 만드는 적석 가공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야 나중에 어떤 차별화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잘 팔아먹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을 뭐 횡설수설하는 개념이지만은 허가를 받을 때 힘들게 두 가지로 받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로, 그것도 식육으로 까다롭게 하는 쪽에다 붙어 있어야 나중에 까다로운 걸 통과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식육 적석 판매 가공업 허가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식육 적석 판매 가공업을 통해 가지고, 이건 사실 허가는 아니고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등록입니다. 뭐 허가나 등록이나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까다롭게 다 동일하게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식육적석 판매 가공업으로 염소 농장의 어떤 어려운 것을 돌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하신 분은 스타디를 하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또 먼저 지금 이 업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메시지나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